네, 외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올해 5월부터 또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의 감축을 시작을 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대차 대조표의 축소 작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도표에서는 또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은 방안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를 했고 또 기존 두 차례 인상 전망에서 하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제시된 점도표에서는요,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이 2.4%로 대폭 하향한 상황입니다. 네, 또 연준이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좀 경기 둔화를 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OMC 발표 이후에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번 하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제롬 의장이 현 연방기금 금리가 중립금리 추정 범위에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다소 혼재가 됐지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파월 의장 역시 이제 또 인내심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인내심을 갖게 한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인내심이 뭐냐 하면 이제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정책 조정이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를 또 통화 긴축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대차 대조표 만기 구성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이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중단하는 조치로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났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왔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하는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중 월 한도만큼 재투자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면서 중단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날 이제 올해 5월부터 국채 재투자 중단 규모를 3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까지 축소를 했고요. 아예 9월에는 축소를 끝낼 계획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저당 증권보다는 국채를 소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미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간 2천억 달러 가량의 국채 매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좀 일부 상쇄를 하고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자세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달러화 소식입니다. 달러화가요, FOMC 이후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연준이 회의에서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였죠. 그러자마자 이제 달러가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달러 지수가 간밤에 0.4%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2주 만에 한 1.8%가량 또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제 연준의 결정이 시장 예상보다 좀 완화적이었다는 평가에 달러화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왜 주식시장이 환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기사인데요. 좀 기이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중에서도 특히 강한 경기 자극형 정책 시나리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연준이 긴축 기조에서 한 발 빼기로 결정을 했지만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만 상승을 했었죠. 근데 매체는 이제 연준의 정책 변화 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초라한 시장 반응이라면서 연준의 비둘기파 변신을 희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어떤 이유로 금리 인상을 처리할 만큼 겁을 먹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할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시가 연준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에 오히려 불안감을 갖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기업 실적과 무역 갈등 등 다른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좀 연준발 호재에도 주가가 뛰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갈등이 좀 주가 상승을 막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계속해서 연준에 대한 평가인데요. 연준이 괜히 과감한 움직임을 보여서 재무덤을 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태세 전환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르고 규모도 크다면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시장이 울부짖은 것도 아닌데 왜 연준이 쓸데없이 과감한 움직임을 보였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연준의 이런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물꼬가 된다면 연준이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서 연준이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과연 인플레이션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요,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결정을 거듭 내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경기 상황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무엇을 받길래 이토록 극적으로 변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면서 경기가 혹시 너무 나빠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이는 주식과 기업의 순익, 또 신용 위험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자기 실현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둘기 연준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다면서 지표가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황이 좀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지속해서 완화적으로 머물러야 하고 또 무역 협상도 최종 타결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 관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협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파운드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요, 브렉시트 연기 시점을 둘러싼 영국과 EU의 이견 속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화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 정부가 EU에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지만 브렉시트 연장 기간이 영국의 요청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이요, 오는 5월 23일에서 26일 예정된 차기 유럽 의회 선거에 앞서서 브렉시트 연장 기한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차기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영국은 물론 EU 측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브렉시트가 계속해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또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입니다. 먼저 증시에 대한 조금 분석인데요. 지금 증시가 조금 상승은 했는데 그게 애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빵주가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역시나 애플 주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애플의 주식이 내담에서요, 매수해서 강력하게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200일 이동 평균선을 깼습니다. 11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좀 지수들은 애플이 좀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연준의 정책 때문에 조금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좀 그 상승세를 좀 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조금 지켜보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처음에는 주식에 조금 영향이 있었지만 하지만 경제적인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좀 고뇌를 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아까 외신에서 전해드린 내용 비슷한데요.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조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나온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증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